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 결과가 잘못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돌다리를 두드려 간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면 이게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냥 컴퓨터 켜놓고 자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프로세스라 그게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물론 뭐 실전을 예측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부분 보완을 몇 번의 보완을 거쳐서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세스가 되어 준다면 첫 번째 제가 기대하는 것은 추정 손실에 대한 부담이에요. 추정 손실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네,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집 방송 합성 추세 단타 매매 프로세스 두 번째 시간 자동 매매를 완성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매수 시세 감시와 자동 감시 주문 그리고 상황별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우리 실전반 가족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아울러서 실시간 톡창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궁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 포함한 모든 가족분들이 함께 토론하는 이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실전방에 방송 전에 먼저 오늘 진행하는 그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공유를 해드렸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일부 1차 그 첫 번째 시간 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먼저 우리 온니원님 네, 질문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합니다.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황별 진행 절차 중 2번에서 7단계까지 매수한다고 하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네, 2번에 이게 매수가 아니라 매수 시세 감시를 걸어 놓은 거죠. 온니원님. 야, 요거를 네네네. 요거 지금 요거 뭐 어차피 설명될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여기 7단계까지 매수 시세 감시를 걸어 놓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매수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요거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4번이, 이게 2번이 4번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4번하고. 장초반, 장중, 장후반 특정 포지션이 급등하여 수익 구간으로 진입 시 언제든 트레이더의 판단하에 일괄 매도가 가능하다는 요거를 아마 우리 온니원님이 깜빡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후에 재진입 1단계 반복해서 당일에 2회 진입. 자, 여러분들 요거 프로세스 진행 한번 가상으로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1억이 있다 그랬죠.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1천이 들어갑니다. 제가 10%씩 운영한다 그랬죠. 물론 이거를 5%씩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방장님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요. 아니면 아직 프로세스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500씩 할게요. 그럼 1천씩 운영한다는 얘기는 1억이라는 시드를 10등분을 하는 거고요. 500씩 운영한다는 얘기는 20등분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어느 분이 실전방 톡창에도 올려주셨던데 500씩 해야 됩니까? 1000씩 해야 되는데 합니까? 하는데 둘 다 같은 의미예요. 똑같습니다. 500씩 운영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프로세스를 길게 보고 조금 더 장기 추세, 그러니까 조금 더 추세 구간을 길게 본다는 의미로 조금 더 긴 구간까지 매수를 점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1천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좀 추세가 짧게 나와도, 쉽게 얘기하면 추세가 좀 짧게 나와도 수익으로 종결을 짓겠다는 뜻이에요. 방장의 의도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 1천씩 진입했죠. 1천씩 진입했어요. 1.5% 상승할 때 여기 1천이 또 매수가 된단 말이에요. 1.5% 상승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가 수익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1.5% 매수되는 요 시점부터가,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하면 여기서부터 요 위로는 무조건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수익 구간. 그럼 여기서 3% 갔죠. 3% 갔으면은 3%에서 또 매수되죠. 여기까지가 수익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에 가서 1.5%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죠. 제로 베이스가. 이 제로 베이스가 됐을 때 반대 포지션도 매수가 돼서 양쪽의 비중을 맞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 기본 여러분들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장 초반, 장중, 장후반 특정 포지션이 급등하여 수익 구간으로 진입 시 언제든 트레이더의 판단하에 이건 일괄 매도는 직접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고요. 이후에 재진입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최장 추세가 나올 때 10%가 나와요. 근데 6% 정도까지만 도달하면 수익권에 충분히 가능해요. 6% 정도까지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나 또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봐야죠. 여러분들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6% 정도, 당일 6%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2%가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 거고요. LABU, LABD 역시 2%의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수가 2% 정도 움직였다면 뭐 나름대로 뭐 괜찮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온리원님. 7단계까지 매수한다가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만약에 근데 만약에 7단계까지 매수 끌고 갔잖아요. 수익이 엄청나죠. 그 7단계에서 올매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수익이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반대 포지션 매수 없이 7단계까지 매수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쉽게 하면 주가가 그냥 쭉 오른 거예요. 쭉. 0%부터 한 10.5%거든요. 7단계가. 여기까지 반대 포지션에 매수 없이, 반대 포지션에 매수가 생기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반대 포지션 매수되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간 거야. 3분봉 기준으로 5일선이나 11선 타고 그냥 날아간 거죠. 여러분들 주가 상승할 때 보면 보이죠. 주가가 상승할 때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3분봉 기준. 여러분 뭐 차트 많이 봐서 아시죠? 상한선 타고 날아가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급등이에요. 급등. 그 다음에 타는 게 뭐죠? 5위평이잖아. 5위평.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는 게 12평이고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는 게 22평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한선이나 5위평 타고 간다 그러면 반대 포지션에 매수될 틈도 안 주고 그냥 날아간다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와도 반대 포지션 매수가 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거를 얘기한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프로세스를 진입했는데 7단계까지 반대 포지션 매도 없이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그 구간에 이미 여러분의 계좌는 엄청난 수익권에 있죠. 엄청날 겁니다. 아마 1억 운영해서 한 1,000만 원씩 했으면 여러분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에 있는 애가 10.5%가 됐으면은 9% 상승한 거잖아요. 9%. 그럼 얘만 해도 얘가 1천만 원 들어갔죠? 그럼 얘만 해도 수익이 90만 원이에요. 얘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3%에 들어간 거는 10.5%까지 갔으면 대략 7.5%죠. 그죠? 그럼 얘는 75만 원이에요. 수익이. 그러니까 요 두 개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수익이 160. 이해되시나요? 우리 온리원님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추세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추세가 반대 포지션에 매수될 거 없이 마이너스 구간에 매수 구간을 안 주고 그냥 이대로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추세가. 이해되시죠? 상승으로 올라갈 때 반대 포지션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반대 포지션 매수할 틈도 안 주고 그냥 올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 구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네, 우리 온리우 원님이 이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이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하루만 벌어져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매우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라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벌써 이틀 벌어졌죠. 여러분 라부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라부 차트를 보고 갈까?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우리 라부 차트 한번 보고 갑시다. 라부 요거 보이시죠? 얘가 지금 요거 보일게요. 네, 3분봉 차트로 기준으로 가면 상승할 때 뭐 여기잖아요. 여기 그냥 갔죠. 이게 지금 분봉 하나 얼마짜리입니까? 네네, 여기 보이시죠? 분봉 하나의 저가에서 고가가 이게 보자. 여기 10.47% 올랐어요. 이거 하나가 대략 한 4.5%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이 지금 이게 변동성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여기. 요게 2.54네요. 여기만 변동성이 좀 많네요. 여기만 좀. 얘는 변동성이 얼마인가요? 저점에서 고가에서 저가가. 얘가 대략 한 2% 정도? 2% 정도 오네요. 얘 여기서 하나 매수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추세만 나와주면 그냥 그 수익이 나요.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이런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만드는 프로세스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횡보잖아요. 그럼 뭐죠? 포지션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양쪽의 포지션이 동등하게. 그 유지되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포지션 유지하고 있다가 추세 나올 때 그 추세만큼 여러분들의 수익이 이에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온리오님이 네, 제일 먼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고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궁금한 내용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 위주로 질문 나오면 바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토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두 번 상황별 진행 절차라고 하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고요. 자, 최초 진입 이전 잔고 편입 자동 매도를 설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 매입 단가 기준 상승률 10%로 자동 매도를 설정한다. PC 핸드폰에서 동시 설정 가능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프리마켓이에요. 지금 프리마켓이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해요.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그 진행하는 프로세스 진행 전에 먼저 잔고 편입 자동 매도를 설정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잔고 편입 자동 매도를 설정하면 이 시간 이후에 매수로 잔고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 조건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잔고 편입 자동 매도 스탑로스 들어가서 감시 조건 이익 실현으로 하고요. 매입 단가 대비 네, 요거 있죠? 기준가 요거 퍼센테이지 기준가 10%로 합니다. 뭐 10% 해도 되고요. 8% 해도 되고 6% 해도 되고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조정 가능해요. 왠지 실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겁니다. 현재가 마이너스 이틱 매도 수량 100% 이렇게 해서 조건이 추가가 되면 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요 조건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 매수되는 모든 종목은 잔고 편입이죠. 즉 매수가 됐다는 얘기죠. 자동 매도가 되는데 어떻게 매도가 되느냐? 매입 단가 기준 10%가 상승했을 때 주문 수량 대비 100%가 매도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그 잔고 편입 요거 설정하면 설정한 시점에 첫 번째 매수한 가격이 주문 그 기준가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1차 진입 이후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때 기준가는 그럼 뭐가 되냐면 설정 이후에 최초 매수되는 가격이 돼요. 즉 1차 진입 물량이 포함된 매도는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잔고 편입을 먼저 하고 0%에서 진입을 하면 여기가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가가 돼요. 근데 얘네를 먼저 진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잔고 편입을 하잖아. 그럼 1.5%의 매수가 되는 게 있죠. 1.5%. 얘가 기준가가 돼요. 얘가. 그러면 얘는 언제 매도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가를 먼저 잡으면 10%의 매도가 되는데 여기서 기준가를 잡으면 정확히 11.5%. 여기서 매도가 돼요. 최초 매입가 대비해서는. 이 부분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나요? 요 부분? 요걸 이해하실. 기준가라는 게 잔고 편입을 설정한 이후에 최초로 매입된 가격이 기준가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 요 부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방장님 왜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면 안 되면 요거 일단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 대신 기존의 물량이 다 매도된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0%죠. 지금 0%죠? 1.5%예요. 3%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3%까지 진행됐는데, 잠깐. 내가 지금 잔고 편입 이거 매도를 안 해놨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잔고 편입 자동 매도를 설정을 안 한 거예요. 깜빡하고. 그럼 여기 100주 있죠. 여기도 100주 있죠. 여기도 100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나는 걸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이 상황에서 잔고 편입을 걸잖아요. 잔고 편입 매도를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 기준가로부터 우린 10% 정도의 매도할 거니까 그러면 다음번 잔고 편입이 4.5%의 잔고 편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매수가 절차로 진행돼요. 이 4.5%가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4.5%의 기준가니까 최초 기준가 대비 10%에 매도할 거면 4.5%면은 앞으로 5.5%에다가 우리는 잔고 편입 매도를 걸면 최초 기준가 대비 10% 구간에서 이 물량 다 포함해서 여기서 매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잔고 편입 자동 매도를 언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기준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량은 100% 다 매도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세팅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매수 시세 자동 감시 주문에서 잔고 편입 자동 매도를 먼저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방장님 저는 상황 봐가면서 할래요. 하면은 뒤로 미뤄도 됩니다. 요 부분 이해되시죠? 자, 요거 이해된다. 1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일단 요거를 이해하고 가야 돼. 잔고 편입 자동 매도. 잔고 편입 자동 매도를 했을 때의 시점. 거기서 그 기준가하고 물량은 또 달라요. 물량은 전체 물량이 다 물립니다.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물량까지 전부 넘어가요.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요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 부분이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키움 콜센터하고 통화하셔야 돼. 거기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쪽에서. 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잔고 편입 자동 매도 PC 핸드폰 다 가능합니다. PC 핸드폰 다 가능하고요. PC로 해도 되고 요거는 무조건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 마포깡통님 이해됐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프리장에서 안 먹혀요. 네, 백사님 아시죠? 이거는 이미 그 전에 이미 얘기가 됐잖아요. 이거 잔고편 이거는 저 자동 감시 주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다? 정규장에서만 진행이 돼요. 이건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죠? 매수 시세 감시와 달리 요거 잔고 편입 자동 매도는 어디서 진행된다? 정규장에서 진행이 된다. 정규장. 요거 감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되면. 네, 우리 초심님 이해됐고, 해타를님도 이해됐고, 에쏘님도 이해됐고, 오후의 행복님도 이해됐고, 온니님도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최초 진입 시 양 포지션의 총 시드 대비 10%.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억이면 양쪽에 1천씩 들어간다.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천씩 운영하는 의미 500씩 해도 된다. 500씩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요거 상관없습니다. 80%는 현금으로 확보한다. 자, 1차 진입 이후 양 포지션의 상승 구간에 대해서 7단계까지 매수 시세 감시. 매수 시세 감시는 뭐죠? PC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신규 종목 자동 매수 설정은 PC하고 핸드폰에서 설정이 가능한데 마이너스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PC 그 매수 시세 감시에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 자, 저는 핸드폰으로만 매매해요. 그러면 핸드폰에서는 그 매수 시세 감시가 안 되거든요. 매수 시세 감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차이냐면 마이너스 구간에 대한 매수 설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구간에 매수를 하려면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는 상승 구간이 매도되는 시점에 마이너스 매매 그 구간별로 마이너스 매수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물론 저 백사님의 엑셀 파일에 포함이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우리 합성 실전방에 올려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려면 요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백사님 엑셀 파일에 이거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잘 보세요. 자, 상승 구간은 여기가 상승 구간이에요. 여기가 상승 구간이고 여기가 상승 구간입니다. 이건 보이시죠? 상승 구간은 그냥 우리가 기준가 대비해서 여기 기준가예요. 요 기준가 나오죠. 110달러, 11달러. 요 기준가 대비해서 여기가 상승 구간이고 여기가 상승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4개를 다 해야 돼요. 자, 양쪽 상승 구간에 사전 매수 시세 감시 걸어야죠. 그리고 양쪽 마이너스 구간에다가 또 매수 시세 감시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승 구간 매수 시세 감시 거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가격들이면 요 가격 하나면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구간 매수 시세 감시를 걸려면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나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1%, 1.5% 가격을 알아야 마이너스 0.5%야 이거를 매수 시세 감시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요거 볼게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만 가지고 하나 진행해 볼게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요거 있죠. 요거만 가지고 진행을 하나 해봅니다. 자, 볼게요. 우리 백사님이 이미 예시를 올려드렸죠. 예시를 올려드렸는데 자, 요 매수 시세 감시예요. 매수 시세 감시. 자, 여기서 마이너스 구간에 매수 입력할 때 여기를 무조건 뭘로 바꾼다? 엔드로 바꾼다. 그리고 현재가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꾼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5 가격이 있죠. 마이너스 1.5, 10.84, 10.95 요거 기억해 주세요. 10.84 현재가가 10.84 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예요. 그리고 현재가가 10.95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뭔 얘기가 되냐면 현재가가 10.84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까지 갔다가 현재가가 10.95보다 크거나 같게 상승했을 때 매수 주문을 처리합니다. 자동 주문 지정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0.95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량 100주. 뭐 수량은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조건 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구간 입력한 거예요. 요 마이너스 구간을 입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엑셀 파일에 요거를 추가해 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즉 현재가가 10.84보다 작거나 같아졌다가 현재가가 10.95보다 크거나 같아졌을 때 10.95로 100주를 매수합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현재가가 10.67보다 작거나 같아졌다가 현재가가 10.78로 상승하면 10.78에 100주를 매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가가 10.51보다 작거나 같아졌다가 현재가가 10.62보다 크거나 같아졌을 때 10.62에 여기가 매수가죠. 10.62에 100주를 매수합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 요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 하락 포지션 매수 시세 감시 PC에서만 입력이 가능하며 엑셀 파일을 참조해 제가 설명드렸죠.
최소 5단계까지 양방향 모두 사전 입력한다. 하락 포지션 매수 시세 감시해서 매수 시점을 마이너스 0.5 또는 마이너스 0.75 구간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매수 시세 감시 입력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부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임시로 좀 프로세스를 진행해 봅시다. 자, 양쪽이 여기 입력이 상승이 됐고 여기가 1.5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5에 있겠죠. 그럼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는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0.5까지 준 이유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구간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구간은 1% 정도는 변동성을 주자, 그대로. 1%, 그러니까 마이너스 0, 여기 플러스 0.5 구간까지. 즉, 1.5에 도달한 가격이 0.5까지 내려오려면 1%의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0.5를 그래서 선정한 거예요. 근데 방장님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진행되면 이게 약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방장님 저는 그거 싫고요. 그냥 보합권으로 변동성에서 그냥 보합권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0.5를 마이너스 0.5를 마이너스 0.75로 조금 더 밑에다 설정을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조금 덜 떨어지겠죠. 중간이에요. 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포지션 정도. 왜? 1.5에서 산 게 0.75로 떨어지면 수수료 제외하고 보면 0%하고 1.5%의 중간이 0.75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딱 원금 수준 정도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부분으로 설정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약간의 손실이 여기로 하면 손실이 약간 있고요. 여기로 하면 거의 보합권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 대신 변동폭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변동폭이. 요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 부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매매 시에는 마이너스 구간 매수는 실시간으로 진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핸드폰에는 그 매수 시세 감지가 없기 때문에 상승 구간 그 매도되는 시점에서 마이너스 0.5 또는 마이너스 2.0 여기다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핸드폰만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건 안 돼. 핸드폰이 이거를 혹시 모르겠다. 그 트레일링 스탑으로 되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요. 이거 가능하나 혹시? 이것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 관련, 우리가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100%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완벽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마이너스 구간에 대해서 트레일링 스텝이 가능하나 모르겠는데 신규 종목 매수해서 가능하나 모르겠네요. 네, 요거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요 부분에서. 즉, 핸드폰으로 마이너스 매매를 세팅할 수 있다. 네, 폰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정규장에서만 매도 감시 기능 가능하다면 폰 매매는 상당히 불리한 건 아니고요. 아니, 유불리를 따질 건 아니고 기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능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네.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고 그냥 기능이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매수 시세 감시 우리 백사님이 가능하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게 조금 더 보완이 되면 핸드폰으로 가능하다잖아요. 우리 백사님 핸드폰 전용이시잖아요. 뭐 PC도 쓰시지만.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마이너스 구간 매수하는 게 구현이 되면, 근데 저는 사실 핸드폰으로 매매를 안 하거든요. 저는 핸드폰으로 이 작은 화면으로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안 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어쨌든 보면 정규장이 변동성은 커요. 정규장이. 여러분들 어떤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가끔 정규장 직전 마이너스 1H부터 직전 1H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정규장적이니까 프리마켓에서. 근데 보면 대부분 정규장 이제 스타트하고 여기서 스타트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핸드폰으로
마이너스 구간 매수 설정하는 게 구현이 가능하면 핸드폰 요거 또 차후에 우리 백사님이 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백사님이 핸드폰 전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우리 실전반 가족분들하고 공유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짝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살짝 오해하고 있는 부분 또는 어떤 근본적으로 요거 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시간이 마련한 거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요건 아까 설명이 됐죠. 장초반, 장중, 장후반 특정 포지션이 급등하여 수익 구간으로 진입 시 언제든 트레이더의 판단에 일괄 매도가 가능하다. 이후 다시 재진입한다. 그래서 1일 2회 진입도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장 초반에 그 장 시작한 지 30분 만에 거의 6% 이상 상승 구간 나오면 여러분 계좌 전부 수익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나올 때, 즉 상승 나올 때 포인트는 뭐냐면 상승과 조정이 마이너스 매매가 되는 구간까지 조정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상승이 일어나면 수익이 조금 더 커지고요. 요렇게 가면 양쪽의 비중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건 상승이라기보다는 변동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그리고 만약에 요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약수익권에서 리밸런싱을 진행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 포지션의 비중의 변화를 보면 얘가 먼저 커진단 말이에요. 1이죠. 1이 됐다가 2가 되는 거거든요. 또 2가 됐다가 3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얘가 먼저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얘는 자꾸 이렇게 된다. 즉 구간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여러분이 장을 보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상승 구간 매수되고 마이너스 구간 매수되고 상승 구간 되고 마이너스 구간 매수되고 이런 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면 얘는 안 되겠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매도할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는, 그리고 다시 진입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것도 수익권이 됩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면 상승 구간을 분할 매도하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결국은 뭐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경험을 좀 늘려야 돼요. 그것까지 방장이 일일이 다 컨트롤 해줄 수는 없어. 그거는 모든 케이스를 컨트롤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어렵잖아요. 네, 방장이 무슨 신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포깡통님이 얘기했던 상승 구간 분할 매도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조금 더 스스로 발전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네, 우리 백사님이 잠깐 뭐 하나 올려주셨는데 볼까요? 요거 뭐죠? 네. 뭘 하나 올려주셨는데 신규 종목 자동 매수 설정 이걸 올려주셨는데 근데 이건 나중에 어차피 그 마이너스 핸드폰으로 마이너스 구간 매수하는 거는 우리 백사님께서 네, 차후에 실전방에서 같이 공유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수면시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죠. 요거는 자 여기 써놨죠. 제가 수면시 상황별 진행 절차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며 미확인된 부분과 우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전 경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자, PC로 매매시는 뭐죠? 영웅문 글로벌 프로그램이 가동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매수 시세 감시는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웅문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매수 시세 감시가 종료됩니다. 아시죠? 자동 감시 주문은 프로그램이 종료돼도 계속 돌아가는데 매수 시세 감시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 사전에 입력한 잔고 편입 자동 매도는 별도 종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영웅문 글로벌 종료와 상관없이 자동 매도가 진행이 됩니다. 네. 핸드폰으로 매매 시 매수 시세 감시를 활용하지 못하며 자동 감시 주문은 감시 중단 시까지 사전 입력한 주문이 실행이 됩니다. 반드시 개인별 상황과 절차에 맞게 수면 시 취침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마치고 잠자리 드실 때 프로그램 가동 상태 유지 또는 종료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네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셔야 돼요. 한두 번 정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장 초반 진행 이후 매매를 중단하고 포지션을 이월할 경우 있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변동성 매매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상승 하락이 다 체결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체결이 되면 동일 포지션으로 이월이 가능해요. 동일 포지션 이월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 포지션을 균등하게 조정 후에 이월한다. 포지션 이월 시 각 포지션별 최대 보유 비중을 20%를 유지하라. 이 얘기는 뭐냐? 자, 지금 1천만 원 1억에서 각 1천씩 들어갔죠. 이것만 해도 지금 20% 들어갔죠. 여기 1천이 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양쪽에 지금 40%가 들어간 거죠. 원금 시드 대비. 여기 1천이 또 들어갔어요. 여기 또 체결이 됐어. 그 원금 시드 대비 60% 들어갔죠. 6천 들어갔죠. 그러면 홀딩 할 때는 여기까지 남기고 요거는 동일 포지션으로 청산을 해라. 그래야 내일 40%의 주식과 60%의 현금을 가지고 또 추세 매매를 대비한다 이 뜻이에요. 현금을 좀 보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3% 이상 상승 구간에서 상승 포지션을 분할 매도하는 것. 이게 그 마포깡통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거죠. 하락 포지션을 마이너스 매수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상황에 맞게 트레이드의 판단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면 뭐죠, 얘는? 거의 반자동이죠. 반자동. 거의 전자동 비슷한 반자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거는 뭐다? 올매도. 이것도 지금 그 시스템상으로는 10% 상승 구간인데 그 이전 10% 이전에 올매도 하는 상황만 결정을 하면 돼요. 지금 이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10% 이전 상황. 10% 이전 상황에서 올매도 하는 상황. 10% 이전 상황에서 리밸런싱 진행하는 상황. 여기만 결정하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장중에 지켜보면 돼요. 이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착착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이건 어차피 10%까지 한쪽이 이거 설정해 놨잖아요. 여기 매입 단가 대비 상승률 10%일 때 올매도 된다. 그럼 한쪽이 올매도 될 때 반대 포지션 역시 올매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요거 같이 진행해. 반대 포지션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요거는 상승 구간에 대한 매도예요. 상승 구간에 대한 매도가 됐는데 반대 포지션은 여기도 매도를 해야 올 청산이 되는 거죠. 동시에 청산 다 하려면 이해되시죠? 네,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계좌 운영을 예를 들면 자, 지금 그 운영되는 프로세스 중에 버전4 심플 프로세스 버전 있죠. 요거죠. 심플 프로세스. 요거 운영되거든요. 마이너스 매매 진행하는 거. 그러면 나는 그 일단 계좌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계좌가. 한쪽 계좌에는 버전4 심플 프로세스 운영하고 한쪽 계좌에는 합추단, 네, 합성 추세 단타 매매. 요거 운영하. 그러면 실제로 내가 요거는 장중에 할 일이 크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이거 가지고 장중에 매매하면서 요거 가지고 진행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단타 매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부분을 제가 많이 좀 강조할 겁니다. 이 단타 매매를 위해서는 개인별 실력이 좀 올라와야 돼요. 개인별 실력이. 그건 뭐냐? 차트를 보는 눈, 실전 감각 이런 것들이 무조건 같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장 초반에 단타 치는데 단타가 프로세스로 한다고 모든 사람이 돈 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타 부분도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강조를 할 거고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프로세스도 만들 겁니다. 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계좌는 뭐 한다? 합추단한다. 합추단하는 거예요. 합성 추세 단타 매매 하고요. 또 다른 계좌로는 뭐다? 단타 매매. 얘는
3분봉 가지고 단타 매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이 단타 매매의 장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양방향 단타 매매를 진행할 때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이 손절매를 잡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손절매를. 이 손절매 어떻게 잡고 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양방향 단타를 진행할 때, 자, 아예 처음부터 동시 진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양방향 단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한 1천을 갖고 있어요. 이건 한 1천만 원 정도로 운영하면 딱 좋아요. 1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양쪽에 500, 500이 나눠지잖아요. 네. 왕관님, 그러면 매수 매도 감시를 설정해 놓고 실시간으로 수동으로 매도하면 넣어놓은 자동 감시는 멈추나요? 살아있나요? 네, 그건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리밸런싱 하면 세팅을 다시 해야죠. 전체 세팅을. 올매도 했다. 올매도. 그러면은 조건을 다 삭제하고 다시 설정하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이해되시나요? 무슨 뜻인지? 조건을 삭제하고 다시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올매도 되면은 다시 뭐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매도 했다. 그러면 조건 다 삭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설정하시면 돼요. 뭐 크게 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요거 지금 단타 매매에 대해서 제가 요거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1천만 원 정도, 우리 실전방에 계신 분들, 우리 이제 실전방 정회원분들 한 1천만 원 정도 빼는 건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뭐 보통 뭐 시드가 1억 넘으니까. 근데 거기서 1천만 원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1천만 원 현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 뭐 한 1억 5천 운영하는데 한 1천만 원 시드 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빼서 단타 운영을 했을 때 이 단타 운영에서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죠? 그러지 않으면 안 빼놓는 것만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타 매매에 관련돼서 요거는 별도로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키워갈 거예요. 뭐냐면, 자, 양방향 단타가 좋은 점은, 그리고 이건 ETF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ETF는, 세배 ETF는 얘는 독립 종목이 아니에요. 얘네가 추종하는 지수가 있고 그 지수의 움직임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XL과 XS가 어떤 의미예요? 얘네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오게 돼 있는, 정확하게 서로를 반영하는, 물론 괴리율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를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타 매매는 저하고 이제 단타 매매 별도 단타 매매를 진행한다 싶으면 저하고 별도로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야죠. 공부를 해서 예를 들면 500, 500으로 양쪽 운영한다. 방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언제든. 이거 가지고 연습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 어차피 얘네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알면 돼. 포인트. 단타 매매의 포인트. 스토캐스틱 슬로우 과매수 과매도권을 주로 이용해요. 저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정규장에서 충분히 포인트 잡아냅니다. 정규장에서 충분히 포인트 잡아내요. 거기 그거 그거만 안 된다 그러면 CCI도 있고 RSI도 있고 보조 지표는 많아요. 근데 그냥 스토캐스틱 슬로우 하나 정도로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단타 매매 진행이 가능하고요. 경험만 쌓이면 그 단타 매매 통해서 하루에 1에서 3% 정도, 1,000만 원 기준, 1,000만 원 기준, 그럼 하루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요 정도는 된다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추세 잘 만나면 또 수익 조금 더 크게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타 매매를 양방향 단타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양방향 단타의 첫 번째 장점은 뭘 것 같아요? 손절을 잡고 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 단타 매매할 때 제일 못하는 게 뭐야? 단타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손절이잖아, 손절.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는 손절을 잡고 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가능해. 시스템적으로. 매도하는 손절이 아니에요. 반대 포지션을 매수하는 손절이기 때문에 추정 손실이지 확정 손실이 아니란 얘기. 그 상태에서 다시 단타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이해되면 이거 처음에 1천으로 출발하잖아요. 단타의 시드를 올려갈 수 있어. 3천으로. 또 5천으로. 이 정도 되면 난리 나죠? 5천이면 어떻게 되죠? 양쪽에 2,500씩 단타를 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500씩. 이게 가능해요. 왜? 그만큼 물량이 되기 때문에. 특히 XOXL 같은 경우는 그만큼 물량이 되잖아요. 라브는 물량을 얼마나 받쳐줄지 모르겠는데 SOXL 충분히 물량 됩니다. 5천 가지고 단타 쳐도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 양방향 단타가 뭔지. 그리고 요거 손절은, 이건 가장 중요한 거 손절이에요. 손절 잡는 것만 원칙대로 해주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성 추세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서 계좌를 별도로 운영했을 때 양 두 계좌로 운영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은 합성 추세 단타 매매 진행하고 한쪽은 본격적으로 진짜 실시간으로 쫄깃쫄깃하게 이게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최소 1천만 원으로 단타 치잖아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주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단타 매매가 사실은 제일 재미있어요. 거기에 손절매를 잡고 가는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요 원칙, 손절매 잡는 원칙만 지키면 큰 손실 없이 그리고 익숙해지면 계좌를 예를 들면 하루에 방장님 저 하루에 그냥 1% 수익이면 될 거, 하루에 1% 수익이면 1,000만 원이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거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그거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은 이거 너무 수익이 너무 큰데 안 되겠다 이거. 한 달에 20%면 여러분 엄청난 수익이에요. 아시죠? 그것도 1,000만 원을 운영해서 200만 원을 번다. 200만 원이 뭐 이거면은 기본 생활비가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합추단 한 1억 운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전방에서 만나는 미래가 돼야 돼요. 그 미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6월부터 11월까지 그 과정이 멋지게 진행이 됐죠. 근데 11월부터 12월 달에 우리가 뭘 만난 겁니까? 우리가 의도치 못한 추세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합성 매매를 잘못해서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1월, 12월에 만난 그 추세 구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120%죠, 정확히. 120% 올라간 이 추세 구간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저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장이 만들어낸 그 과정, 이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120%지, 그때 진행될 때 얘가 120%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되고, 그 대응해 가는 과정 중에 이제까지의 프로세스들이 추세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었잖아요. 추세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요번에 합추단이 나온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의 내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전 하루에 월급 빼고 5만 원만. 네, 왕관님. 소박해. 네, 왕관님 5만 원 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스로 벌어야죠.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 올해 사실 여러분 이게 시쳇말로 이런 경우가 될 수, 좋다 말았다. 네, 왜냐하면 사실 6월부터 11월까지는 꾸준하게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다가 11월부터 12월 달 요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워진 게 여기서 추세를 우리가 의도하지 못한 추세를, 이걸 누구 탓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까지 보완을 했다 이 얘기예요. 이것까지. 네, 이것까지. 그렇죠? 우리 애써님이 말씀하시는 추정 손실 빠이빠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이게 물론
이 프로세스가 신이 만든 프로세스가 아니기에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뭔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것도 앞으로 방장이 저와 참여자인 여러분들하고 꾸준히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년 1년 또 우리 앞에 어쩌나 얼마나 멋진 날들이 펼쳐져 있을지를 근데 저는 제 눈에 보입니다. 왜? 이 프로세스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하에서 제가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봐도 특별히 마이너스 될 부분이 보이지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종목이 끊임없이 횡보할 때야. 끊임없이 횡보할 때. 이때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끊임없이 횡보한다고 내 추정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할 뿐이야. 심심하고 이럴 뿐이란 말이야. 실제 여러분들이 계좌의 추정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시장이 횡보하는 것을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번에 추세가 강하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면서도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어려웠잖아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만난 추세는 플러스 30%란 말이야. 플러스 30%. 올라가면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 120%가 나온 거잖아요. 즉 이제까지 만나지 못한 추세를 만났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프로세스가 발전을 했고 이제는 추세 구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건 어디서 수익이 나요? 만약에 이 프로세스를 여기서 운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프로세스를 여기서 운영했다. 자 여기 봐요. 이 프로세스를 여기서 운영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아니 무조건 수익이겠지. 최소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기존의 프로세스를 이 프로세스 만나면서 추정 손실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돌이켜서 11월 초로 가서 이 프로세스를 만났고 여기에다가 합추단 프로세스를 사용했다면 여기다가 합추단 프로세스를 사용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의 그 마이너스 추정 손실이 생길 일이 없죠. 무조건 수익 구간일 거란 말이에요. 개인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그럼 이 시간 이후에 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우리가 여기서 보완하는 건 뭐죠? 추정 손실을 확대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 프로세스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추정 손실을 확대하지 말자. 약손실이 나더라도 거기서 리밸런싱 하자. 조금이라도 추세 나오면 바로 수익 만들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죠. 이 프로세스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장이 뭘 고민을 했고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냈는지가 여러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보조 도구로 매수 시세 감시와 자동 감시 주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 시세 이거 활용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숙달이 돼야 되겠죠. 이거 부등호 하나 잘못하면 이거 자체가 이게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막 매수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마 또 이런 거 오류 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연습해 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아마 오류 일으키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부등호 방향, 입력 가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앞에 올려드린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하는 요거 오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올려드린 이 내용까지 여러분이 숙지가 되면 합성 추세 단타 매매 프로세스를 운영하는데 기본 기능 갖춘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실전 경험이 반영이 돼야죠. 아직 이거 해본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해보신 분은 우리 기준님하고 구초이스님 두 분밖에 없어요. 기준님하고 구초이스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경험치를 좀 쌓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추정 손실의 극대화로 추정 손실의 상승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겁니다. 오케이?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 가지고
지금 12월 26일이 양도세 그 매매 마감일입니다. 그 개인별로 좀 체크 잘 해주시고요. 문제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또 세금 내는데 또, 네, 애로사항 겪지 않도록 개인별로 체크 잘 해주시고, 자, 지금까지 뭐 특별히 질문사항 올라오지 않았고요. 지금 이 방송은 우리 실전방 가족분들만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은 실전방 톡방에 올려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네, 뭐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대략 1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우리 실전방 톡창에서 얘기할게요.